시작 참 힘들게 하네요. 지난주에 잘 지켜줬던 2100선 오늘 딱 이탈하면서 시작을 하자마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는 어디까지 내려갈까? 아직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60일 이평선이 놓여져 있는 2080은 물론 121선이 위치되어 있는 2055 이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80, 2070, 2060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시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지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순복 지임님, 그 주제가 오늘 2350포인트는 어찌 된 건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각 증권사에서 5월 달에 증시 전망을 235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이 말씀을 좀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략을 좀 세워주고 분석을 해달라. 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 언론에서도 많이 본다. 이혜림의 SS 시청장 게시판에 이혜림 SS를 너무 사랑하시는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그런 방송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식 더 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식 더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이 그거였더라고요. 차분하고 마음이 편안한 방송을 해주시기라고 했는데, 주식이 빠질 것 같다는 거를 만약에 예측을 했다면 당연히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빠진다고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마 주식을 보유하고 회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죄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빠질 거를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회원이 탈퇴할까? 내가 얘기한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전문가분들은 대시청자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증권사에서 모두 5월 증시 전망을 2350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막상 빠졌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하락하게 되면 또 많은 전문가분들은 주식 더 빠진다고 막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2350 제가 순복이 발키리에서 수치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너무나 이제 꿈 같은 수치가 되어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2300포인트는 어찌 된 건가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예. 네. 주말에 있었던 유로존 이슈부터 네. 하나까지씩 풀어가 주실까요? 네. 이거 오프닝 안 하나요? 이거 짠 안 보여주세요? 그냥 해요? 알았어요. 네. 예. 자, 오늘 그리스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네. 자, 그리스 우려에 지금 스페인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예, 스페인까지 만약에 우려가 되고 있다면요. 이 유로존에 굉장히 큰 나라다 보니까 스페인까지 언급되면은 정말 이 유로존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증시는 이제는 소매업 실적 쇼크까지 굉장히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 것 같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오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달러가 약세로 반락을 해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다시 강세를 보이니까 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업 악재다, 자동차주, 과징금, 정유주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이 좋았을 때 현대자동차가 승승장구했을 때는요. 현대차에서 노조에서 그러니까 데모를 했을 때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으니까 또 끼워 맞추기 식인데요. 근데 추측하기 나름이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IMF 칸 총재가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600만 달러가 보석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측을 이렇게 하죠. 왜 1부터 9까지 하고 많은 숫자 중에 6일까? 그래서 혹자는 칸 총재의 사이즈가 6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6밀리언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그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고 한편에선 전문가들이 자동차주, 정유주 더 갈 겁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가장 많이 판 정유주와 자동차를 화학을 가장 많이 판 파트는 기관이고 역시 가장 많이 산 파트는 개인이죠. 예. 이순복 주인님께서는 지금 5월에 지금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전수유 연구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면 지금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까 궁금한데요.
예, 뭐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300포인트까지 잡아놓긴 했습니다만은 변동성 확대 장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SS 나와서 이제 저도 언급을 할 때 변동성 확대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순복 주임님께서 증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랄한 비판하시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소 떳떳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둘째치고 일단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달러 강세가 사실은 유로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흐름은 상당히 좀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 모든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그동안에는 일본의 엔화가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전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둔화라는 우려가 안전 자산으로의 급격한 자금의 이동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의 급락 이유는 중국의 PMI 지수가 10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상해 종합지수마저도 끌어내리면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렇다, 뭐 소프트 패치 가능성 그렇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었는데요. 이 중국마저도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 나라만이 전 세계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경기 둔화 가능성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 새 전문가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같이 내비쳤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렇게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더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매매를 하는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의 전화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좀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중에 제일 중요한 선이었던 2080에서 70선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하락한 이유는 아까 전승 연구님이 말씀하신 중국 쪽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 쪽을 좀 많이 안 좋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기대는 부분도 있고 중국 시장에 기대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 한쪽이 지금 비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동시에 이제 급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외국인 매도세 자체는 일단 장기적인 매도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 이런 이제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오늘 또 선물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이 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속도 측면에서는 좀 더 분명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반등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러한 작은 그림까지 다 예측을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큰 그림을 대해서 올라가느냐가 내려가느냐가 판단이 되면 그 과정에서 오늘같이 빠지는 장에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직까지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서 무너지기보다는 좀 이제 그 조정을 거치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쪽 PM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좀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그 중국 은행들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이제 그 긴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4차 이자가 120%까지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 지금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그 BIS 지급 준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가 5%인데도 불구하고 7%까지 주면서 지금 돈을 찾기에 시시급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 정책에 대해서 아마 중국도 좀 강하게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PMI 지수 좋지 않게 났지만 6월달 되면서까지는 긴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놓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에 뭐 제가 제 코너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최근 그 팔레스타인을 끼고 유럽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미국하고 좀 대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요 사태를 두고 중동 쪽 안정이 흔들리니까 미국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정유라든지 이런 자원주를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얼르는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얼르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 쪽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큰 그림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빨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의 측면에서 놀아진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판단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업종별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뿐 아니라 이 선물 시장까지 대거 매도를 나타내면서 참 수급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 대형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참 많이 떨어졌던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죠. 도대체 이 유성기업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대형 자동차에 타격을 주는 겁니까? 예, 뭐 밸브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작은 부품 하나라도 완성차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은 차가 나올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으로 지금 자동차 완성차 주가들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파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지금 악재성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심리에 좀 많이 타격을 미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결국에는 한 5만 대 정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 이런 임금 상승 이런 요인들이 이 완성차 업체, 이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업종까지도 파급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는 등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품 업체들까지의 이런 수혜가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임금 상승 요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임금 상승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성기업의 이 파업은 이 한 업체의 파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업종과 사회적 이슈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정재훈 대리님. 어떻게 그 의견을 주셨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 매도의 빌미거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자동차주 없으신 분들 포트폴리오에 넣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원래 저는 이제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이제 엔화 약세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엔화가 이제 그 4월 20일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그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이제 일본이 대지진으로 영향 안 좋게 받은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한 집행의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그 양적 완화 측면에서 부담으로 가져갔던 달러 약세를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로 돌리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국 자동차랑 다르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오버 퍼포먼스에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차의 바로 그 라이벌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엔화 약세가 만약 최근에 가장 그
5점에서 약수록에서 계속 기조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차가 앞서게 된 경우에 같이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만 매수 접근하고 만약에 좀 중장기적인 6개월 이상 봤을 때는 좀 좋지 않게 점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 봐셔야 되고요. 다만 파업에 의한 하락인 부분은 기업 외적인 환경에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힌트로 하나금융지주의 그런 그 외환은행 인수권에 대한 부분이 이탈하면서 또 하락한 부분, 그리고 아주 예전에 보시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 뭐 기름을 태양만들 기름을 유출했었는데 또 그분이 주가에 좋지 않게 가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이익과 다 상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여건 영역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커다란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2 생산업체가 있는 이 생산의 포스콘 공장 폭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IT 업체들은 과연 이 긍정적인 반사이익을 받을까요? 아니면 같이 피해를 받을까요? 워낙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반사이익 부분 아니면 같이 피해를 받는 부분 사실적인 측면에서 짚어주시고요. 연구원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아이패드2의 생산 지연이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엔 수혜를 받는 업종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패드2의 그 생산이 지연된다는 부분은 네.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그 납품도 지연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면적인 예, 거죠. 그렇죠. 양면적이죠. 오늘 대만의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생산이 재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런 IT 관련 소비주들이 주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순환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 내수 관련 주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 사이클 관점으로 사실 IT주가 부각된 다음에 경기가 하강하면서 내수주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IT주가 부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IT주의 관점은 사실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중립으로 좀 낮추고 싶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경기 회복이 그 경기 회복 경기 선행지수라던가 아니면 산업 생산, 공장률 가동지수 이런 전체적인 경기 관점이 다시 긍정적으로 좋아진다면은 IT에 대한 관점이 가장 먼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 의견을 좀 중립으로 낮추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IT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이순복 지휘님. 네. 이 어떤 이슈를 좀 얘기를 해줄까 궁금한데 네, 먼저 그러니까, LG전자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자문사에서 투자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랑 뭐 화학이만 올라갔을 때 약간 빠지고 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올라갔을 때 뭐 주도주가 바뀌는 거냐 아니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도주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정말 바꾸기 전까지 모든 업종을 다 하락시킨 다음에 장을 확 죽인 다음에 다시 밑바닥부터 올라오면 진정한 주도주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IT에 대한 뭐 아까 전소영 연구원이 뭐 기업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주도주는 확실히 IT는 맞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런 대신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뜨거웠고 거기에 대한 과열이고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업종이 하락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혜림 앵커님이 언급하셨던 이런 그 자문사들의 이런 그 특정 종목에 대한 뭐 비중 축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중 축소가 아니죠. 자기네들 역시 이제 수익 났으니까 이제 팔아먹은 다음에 할 미련이 없어서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은 LG전자지만 뭐 앞으로 그 제가 이제 발키리에서 한번 그 자문사 보유 종목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 개인 메일로 늦게라도 좋으니까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메일을 보내냐면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할 것처럼 5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자문사들은 특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정도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했을 때는 수익 난 부분 그때 한 30-40% 정도 수익 났을 때는 시장가로 때리고 하한가로 때려도 15% 마이너스를 치고도 20% 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사들의 수익률 많이 났던 종목들 분명히 포트 줄입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스타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종목들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수급에 꼬인다는 것이 참 문제인데 이게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네요. 예. 이 자문사들이 투자 비중을 하자 개인 투자자들까지 같이 겁을 먹어서 팔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수급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네. 한 가지 업종, 이제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이 통신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이제 이르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는 측면인지 뭐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이 과거에는 통신 요금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제한 뭐 요금제 폐지, 망 중립성 배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면은 하반기에 통신주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타 증권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이 통신주라는 것이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지금처럼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이 주가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데 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살펴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BCG 매트릭스라고 해서 보스턴 컨설팅에서 만든 이 매트릭스 사업 그 관련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통신주는 캐시카우에 속합니다. 이 캐시카우는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이미 이제 투자는 다 끝나고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카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사업을 투자해야 할 만한 이런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신주들에 관해서는 이런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주가 경기를 방어하는 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기업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통신요금 너무 비싼데 일단 좀 인하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좋네요. 네. 예. 자, 내일 장항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입니다. 뭐 지지선이란 지지선은 지금 거의 다 이탈이 됐고 이제 뭐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의 의미가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뜻인데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가 76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임계 저항선은 76.5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들 증시 변동성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악재도 영원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조금 더 냉철한 관점으로 향후 반등할 때 어떤 업종들이 반등할지 그 모멘텀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순복 주임께서 말씀하신 이 IT 업종이 향후 주도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지금 현재 IT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한 그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겠고요.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예, 제가 지난주에 장이 좀 찜찜할 것 같네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상승하다가 발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는 점이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달러 강세가 돼서 외국인들이 또 팔게 되면 우리는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 돌아오나 이 부분이었는데 자 추가 하락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지선에 대해서 의미는 이제 점점 없어진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미국 정부가 저 밑바닥에 있는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서 다시 지금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미국이 달러 강세화시켜서 어떻게 경기 부양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대하느라고 또 많이 피곤했을 것 같은 정재훈 대리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번 시장에서 잘 버틸려면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매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기 때문인데요. 잠깐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시작되죠. 오바마 출정식 이후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라는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좋지 않게 되면서 거기에 한 단계 더 번져서 6월달 QE 종료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감까지 다시 겹치면서 심리가 안 좋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보시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그런 지금 논리를 펼가기 위해서 일부러 달러와 강세를 지금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그리스 채권인 신용 등급 강급 또한 그 중에 하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커다란 그 흐름들은 더 다른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미국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나 이런 작은 흐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왜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가져가고 있으며 왜 아까 말씀드린 유가를 왜 하락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시장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아지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지뢰밖에서 좀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큰 흐름은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긴축에서 탈피해서 이제 막 성장성을 뻗어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긴축으로 들어간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시장들은 이미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한계치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들을 이해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과연 이렇게 빠지는데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될지 결정이 쓰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버티시는 전략이 앞으로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